오늘도 서초동이 시끄러웠죠. 네. 이재명의 피고인 신문인데 네.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변호사님. 네네. 피고인 신문은 거의 다 이게 끝났다, 재판이 끝났다는 신호라면서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피고인 신문이에요. 오.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구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9월 20일에. 네. 뭘 해야 되냐면 예. 최후 진술. 아, 피고인의 최후 진술. 아,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증인 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주는 게 그게 피고인 신문인데 네.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왜요? 뭐 하나만 하지 뭐 아, 뻔하니까. 할 이제- 말은 네네.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했을 테니까 별로 영향가 없다. 검찰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나 보죠? 아니죠. 피고인이 예.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예. 아니 피고인 신문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검찰이 빡빡 우기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이 저 별로 할 생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저는 오늘이 이제 9월 6일이잖아요. 네네, 원래는 8월 23일인가 그때 피고인 신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번째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게 원래 오늘 결심해야 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착이다. 왜요? 이재명의 패착이다. 한 달을 이렇게 넘긴 게요? 아니요, 왜 패착이냐면 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네네. 그래서 오. 오늘 피고인 신문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를 예.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빠득빠득 우기면서 예. 김문기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골프 같이 친 거 인정했거든요. 예. 같이 치셨잖아요. 네, 유동규 네. 목자. 그다음 요트도 같이 요트는 같이 안 타셨죠. 저는 요트를 안 탔어요. 어레인지만 하셨죠. 예, 돈만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호주 같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낚시도 같이 했습니다. 낚시도 같이 예, 하고. 김문기당 그때 같이 했습니다. 낚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원래는 부인했을 텐데 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 사진 있잖아요. 유명한 사진. 네네.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그 다음에 얼굴 블러 처리된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진까지도 처음에는 부인했었어요.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작됐다고. 조작된 것이다. 아. 그런데 그게 조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짝짝짝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골프 치고 왔거든요. 네. 집에 비 오는데 이제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골프 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네. 오늘 같이 비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골프 치면은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요 정도만 돼도 기억이 난다고요. 네네. 그다음 대충 누구랑 어디서 쳤네 뭐 이런 걸 갖다가 기억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호주까지 가가지고 그 골프를 어디서 쳤어요? 저 멜번에서 쳤죠. 멜번에서요. 야라밴드 리버사이드 아마 그 퍼블릭 코스에서 쳤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골프를 해외에서 쳐본 게 베트남인가밖에 없거든요. 네. 기억나요. 음. 베트남 내가 여기서도 쳐보고 여기서 쳐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하와이 출장 갔을 때 그때 이제 일 끝나고 하와이에서 골프 치자라고 했는데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이 잘 끝난 다음에 그냥 맥이 탁 풀려가지고 네. 오늘 못 치겠다 그냥 쉬다 가자.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못 쳤는데 만약에 제가 하와이 같은 데서 골프 쳤으면 네.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 지금도 기억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2015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2024년이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네. 네. 그런데 멜번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골프 쳐본 적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뭐 스미마생 뭐 이랬다면서요. 수마미생. 스마미생. 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골프를 쳤던 김문기 처장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기로 했던 게 이현철이었거든요. 네네. 이현철 팀장이었는데 그거를 김문기로 바꾸라고 그런 게 정진상이에요. 네네.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현철 같은 애는 좀 아무래도 네네. 자기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혹시 말 셀까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이제 컨트롤 되는 애를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김문기 데리고 가니까 김문기 좋지 네. 이래가지고 김문기로 바꾸라고 해서 김문기로 바꾼 거라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놀러 가는 건데 네. 좀 쉬러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좀 골프도 좀 치고 네. 그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도 좀 시키고 네. 그러라 얘기가 해가지고 네. 예 제가
그 저기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저 그때 가가지고 그 요트비 그 낚시 배 낚시하는 거 네네. 그거서 3,000불 지급했고요. 네. 그다음에 골프비도 제가 냈어요. 네. 예, 점심밥도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몸만 갔잖아요. 네네. 예, 그랬는데 이재명이 들어와서 골프를 원래 좋아합니다. 네네. 좋아하는데 골프를 못 가요. 네. 왜 못 가냐면 들어오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해놓고 해가지고 네.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저기 그 시장이. 시장 골프장에 등장 뭐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 날까봐 예.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간 거는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네. 예, 의원들하고 한 2번 갔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호주에서 이제 그게 한 번 다 갔고 국내였나요? 지금까지 말씀. 호주 말고 호주 말고는 2번. 두 번. 아까 그게 국내였나요? 다? 네, 국내. 예. 그러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국내에서만 쳤어. 그것도 자기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으니까 못 쳤어요. 조심조심하고 못 네, 쳤지. 못 쳤어요. 거의 못 그런데 해외에 지금 그 골프하러 간다.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이 네. 18홀 이제 한 16번 홀 정도 왔는데 네, 네. 16번 홀 왔는데 좀 더 치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더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쉽네 뭐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12번 홀인가가 비었어요. 비어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로 들어갈까요? 예. 그랬더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카트 타고 이제 골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들어가가지고 이제 티샷을 3명이서 다 쳤어요. 네. 비어 있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티박스가 비어 있길래 거기 네. 그 3명이서 딱 날렸는데 네. 외국 애들이 딱 오더니 예. 야 니들 여기서 왜 치냐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칠 거면 돈 내고 와서 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알지? 예. 왜냐면 앞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예. 어쨌든 알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내가 이거 저기 우리 저기 16번 홀 아니야? 그랬더니 예. 여기 12번 홀이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아 임마. 예. 서로가 알아 임마.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스마미생 우리는 한국 사람 어글리 코리안 되면 예. 교포들한테 민폐잖아요. 예. 그래갖고 스마미생 그래갖고 저기 뭐야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스마미생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예, 물어보더라고. 예. 그래갖고 자파니스 데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 편 나도 아주 잘한다고. 네, 네. 일본 어디서 왔냐요. 그래갖고 내가 너께 데스네. 그래갖고 그럼 빨리 도망쳐야죠. 아니, 거기 그러니까- 더 물어보면 어떡해. 둘이서 허벅지를 꼬집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너무 웃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예. 허벅지를 꼬집는데 거기서 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외국인들 앞에서 웃으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 나중에 돌아서 갖고 김문기하고 3명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예. 그거 이제 미안해 우리 저거 공만 주워갈게 그랬더니 예. 공만 주워갈게 그랬더니 공 주워 가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카트 타고 막 가갖고 또 이제 우리가 친 공 있잖아요. 네네. 그거 3개를 다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16번 홀로 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진짜 유동규 본부장한테 진짜 죄송한데 네. 인간적으로 네.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네. 누가 더 머리가 좋습니까? 이재명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유동규가 여기서 예.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근데 유동규보다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이제 사람 머리 좋고 나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법 시험 된 사람이잖아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네. 성남시청의 팀장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실무를 너무 잘 알아갖고 그러니까 예산이 뭐가 드는지 너무 잘 알아서 무슨 예산 얼마를 1억 단위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니 1억이 아니라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단위는 그러니까 네네. 1억 밑에 1,000만 원 단위까지 네네.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네. 저도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그때 한 400억 정도 썼는데 성남 도계공 시절. 예, 성남시는 2조를 써요. 한 2조 6천억 정도 쓰거든요. 그렇죠. 2조 6천억을 쓰는데 1,000만 원 단위까지 알고 저는 400억을 겨우 쓰는데 억 단위를 몰라. 억 단위를 몰라.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런 유동규도 다 기억하는 거를 예. 머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예. 기억이 안 난다. 말도 안 되죠. 안면 인식장에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어디까지 알았어요? 그 직원들 누구 정도까지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네네. 이 김문기가 몰고 돌아다니는 팀장 그
처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처장. 네네. 이 처장 정도 되는 직급이면 우리 회사에서 저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급이 자리가 비잖아요. 네네. 자리가 비어갖고 이런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면 네. 성남시청에서 정진상이나 이재명 아는 사람을 넣는다고요. 네네. 이런 직급은. 네네. 근데 거기도 줄이 서 있어요. 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뽑습니다. 누구를 넣으려고 이 자리는 비워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누구 넣으라고 오다가 바로 나와요. 네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다 설명을 해줘야 정진상이 이해하고 이재명이 이해해야 그 자리를 제가 줄 수 있는 거지. 네네. 제가 우리 회사 직원 비웠다고 해갖고 내가 마음대로 해갖고 김문기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장 예. 밑에 뭐예요? 처장 밑에 이제 차장, 차장. 예, 팀장, 팀장. 예. 팀장 밑에 차장. 아 팀장 밑에는 그냥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재명 시장이 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 네, 그 본부장은 당연히 아는 거고 네, 처장도 당연히 알 거고 예. 팀장들 알고 있습니까? 팀장 끝까지는 잘 보고를 안 하니까 네네. 예, 모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김문기 처장이 예. 이재명 시장한테 예, 직보 많이 했죠. 직보 많이 합니다. 직보 많이 했죠. 예. 몇 번이나 했을까요? 1년에? 어, 한 달에 몇 번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네. 종종 이제 하고 저하고도 같이 김문기가 들어갔어요 입사 네네.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얘가 다 모여있어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재명이 예전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네네. 김문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는 저장도 있었죠. 예, 김문기 처장이 네네. 리모델링 협회 간사를 했어요. 간사. 네네. 예, 리모델링 협회 간사를 했는데 이 김문기를 리모델링을 갖다가 생각한 분당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람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같이 그 토크 그것도 했어요. 거기 사진도 있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토론, 예. 김문기 처장이 성남 도계공하고 성남시청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거리가. 우리가요? 네네. 우리가 거리로는 한 2km? 한 2km 되겠네요. 2km 정도.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문기 처장이 성남시청에 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여권을 받으러 예. 성남시청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회사는 성남도계공이고 시청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청에서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기 처장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자랑했다라고 한 걸 그 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이재명 시장은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뉴질랜드, 호주 골프 치고 출장 가고 골프 치고 그러지 않았어도 그때 이제 나한테 직보 들어오고 보고 들어온 그 가장 중요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핵심자가 계속 보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같이 안 갔어도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장애가 그렇게 많은지. 예? 그리고 여기 오늘 나오는 내용에서 네.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유동규가 시끄러운 거하고 김문기 처장이 그때 극단적 선택했을 때 네네. 온 신문하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게 네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때까지 최후까지 뭐를 해줬냐면 자기가 의심받으면서도 그 이재명 그 지사가 원하는 Q&A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김문기 처장이.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김문기를 어떻게 알아서 네네. 김문기한테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경기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준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응해서 해줬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김문기는 그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고 김문기 처장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네네. 다 밝혀지고 있고 네네. 법정에서 이 김문기 처장이 실질적으로 뭐 가담한 내용이 없는데 이 김문기 처장한테 엄청난 프레스가 가해지고 네네. 그리고 부인한테 음. 부인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족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김문기 처장. 예, 이 김문기 처장이 죽기 일주일 전에 네네. 뭐를 따냐면 그 노후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일주일 네. 전에 자격증이 나왔어요. 네네. 그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네. 일주일 후에 이게 싸늘한 죽음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부인한테 네네.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그래갖고 무슨 협박 누구한테 받느냐 그랬더니 네. 이걸 알면은 당신하고 가족들도 다쳐. 다쳐.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네네. 그런데 그때 부인이 저한테 문자 온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그때 더 다그쳐서 물어보지 않은 게 평생 아니라고. 예,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물어봤었으면 예.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가족도 다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네네. 네. 화천대유 이성문이에요. 이성문 그 바지 사장. 예, 그러니까 김만배 바지 사장. 예. 김만배 바지 사장 이성문을 만나고 와서 예.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김문기 처장만 있어도 네네. 이재명은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저하고 김문기하고의 디테일이 다 맞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아는 것들이. 예. 그러면 이재명이 아무리 지가 거짓말을 해도 네. 그게 벗겨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 갖고 저는 좀 덜렁대지만 네. 꼼꼼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냐면 다 적어놨어. 어딘가 뭔가 다 있었을 거예요. 네네. 자료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야 유동규가 말을 뒷받침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재명이 변호사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말이 정말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들 유동규가 여기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사가 부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자 공사가 부패해서 벌어졌는데 그 부패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만배하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자 김만배하고 저고 자신을 그러면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동규하고 김만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왜 저한테 변호사를 보냅니까? 이재명이 네네.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배반자인데. 예, 배반자인데 변호사를 왜 보냅니까 도대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도 이걸 갖다가 저렇게 주장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장하는 게 이재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도 김문기 씨 부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이 오늘 이 신문을 보고 네. 너무 가슴이 비통하다고. 네. 예, 너무 가슴이 비통하다고. 사실 문자가 왔어요. 이런 재판에서 이재명이 대놓고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접촉하긴 했으나 인지하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 할수록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인간이요. 네. 자기 옆에 어쨌든 있고 신문에 개서특필돼서 사망한 거 뻔히 아는데 네. 예? 발인하는 날까지 네.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고 자빠졌고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네네. 자기 때문에 그 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말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네.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이재명 당신 다 알지 않냐? 네. 이재명 당신 다 알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네. 내가 지금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네. 이거를 갖다가 유서에 남겼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시킨 일이 도대체 뭐겠어요? 네. 합법적인 일이면 돌아가실 일이 없죠. 네. 좋은 일이면 돌아가실 일이 없죠. 네. 이재명이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이 시켜서 한 일, 그 일이 뭘까요? 성남 FC도 관련돼 있고 네. 여러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을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수사가 들어오니까 나 몰라라. 네. 네가 책임져라.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7시간을 기다려서 그
조문을 갖다가 네, 안 네. 들여보내주니까 네, 네. 원래 조문은 좀 일찍 가서 들여보내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조문 일찍 간다고 뭐 안 들여보내주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조문을 갖다가 했는데 7시간 만에 들어가서는 네. 정작 예. 10분 만에 나왔어요. 네, 네. 예? 10분 만에. 어떻게 인간이 자기 비서실장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고 유서에 그런 걸 남겼는데 예? 죄책감도 없이 10분 만에 나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그랬다 그러면 네. 입에 거품 물고 살인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뭘 처음 들었느냐? 김문기 처장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성문 사장이었다. 이성문 사장 조금 전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 화천대유의 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이성문 씨는요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고 성대법대 나와가지고 네. 네. 김만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김만배 동문이고 이제 선후배 지간이고 예. 그러니까 대학 선후배 지간이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 딱 처음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마지막으로 김문기 처장이 이성문 사장을 만났을까? 변호사니까 만난 거예요. 변호사니까 아이 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세상이 대장동 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내가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화천대유 뽑을 때 1차 2차 뽑았잖아요. 그때 심의위원 1차 심의위원도 하고 2차 심의위원도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동규도 아니고 김만배도 아니고 뭐 정영학도 아니고 오로지 김문기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내가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선 전국이 그냥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럴 때 찾는 사람이 저 같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문을 화천대유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변호사라고 해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협박 거기에다가 지금 분명히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뭐야 내가 협박받고 있다. 내 남편이 네. 그 와이프한테 아 내가 협박받고 있다. 여보 그 뭔데? 아니야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애들까지 다쳐. 당신도 다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오로지 안고 가야 돼. 협박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협박받고 있으면 변호사 만나가지고 아 변호사님 이렇게 내가 협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거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그랬으면은 김문기 처장이 만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김문기 처장 세상 떠날 때 유동규 본부장은 깜빵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 정도 있으면은 만났을까? 웬만해 가지고는 사람 안 만났을 텐데 그래도 이성문은 변호사니까 만났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성남 관련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이나 성남시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3명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그 유한기. 예. 유한기 사장, 예. 두 번째가 김문기, 세 번째가 전영수 예. 이렇게 세 분인데 그 중에 유한기하고 전영수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네네. 사무실에서 그랬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는 사람 없는 조용한 데 가서 그러는데 네네. 워낙 한이 맺혔으면 네. 이 사람은 김문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보장하지만 김문기 씨는 어떤 거에도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심사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예 그렇게 몰렸던 겁니다.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변의 추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만나서 예.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 선택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성문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저기랑 좀 비슷해요. 누구죠? 저기 남욱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부동산 전문,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한 변호사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네.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무슨 이런 뭐 민사, 형사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동산 개발 쪽으로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문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처음에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네. 온갖
조작된 증언을 직접 와서 하고요. 네. 한국일보 김만배가 한국일보 그룹 출신이니까 한국일보랑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그때 거짓말을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재명도 욕하고. 그러니까 김문기는 이성문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성문이라는 사람은 사실 김만배와 더 가깝고 김만배와 완전히 짜웅이 됐던 사람인데. 어저께 그 저희 방송에 네네. 엊그저께 네. 수요일 날 저희 방송에 누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왔냐면 네. 당시에 성남시에서 민주당 의원을 하시던 네, 분이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시장 될 때 네. 공천 받으러 다닐 때 네, 네. 여의도에 일주일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네네. 그 의원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네. 그때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김문기 차장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네. 의회 와서도 얼마나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게다가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도 김만배 잘한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정진상과 네. 김용이 맨날 만배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김만배 기자나 김만배 부장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네. 만배 형님도 아니고 네. 만배형 하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친한 거 알고 있었다. 네. 그거예요. 네. 네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재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진상, 김용은 떳떳하고 네. 이재명까지 떳떳해요. 네네. 그다음에 유동규만 이 김만배랑 유착해가지고 예 나쁜 짓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 당시에 전화만 하면은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다 통하는 사람이 녹취록에도 보면은 유동규는 힘이 없어. 막내니까. 이거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정진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김만배가 볼 때 유동규가 아 형님 내가 해줄게요 했다 치자고요. 네. 그 말을 믿어가지고 금융사라든지 수백억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 말 믿어서 제가 남욱 원하는데도 못 해줬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환지 방식 제가 못 해줬잖아요. 네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유동규 힘이 없어.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 건데 네. 그런데 김만배는 저를 믿고 그냥 다 준비했다는 겁니까? 네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누가 해줬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진상, 이재명이 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확신에 차가지고 은행들하고 다 가갖고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한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유동규 말 하나 믿고 김만배가 그렇게 움직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네네. 게다가 이 유동규가 뭔데? 제가 김만배하고 그런 짝짝꿍을 하면은 네. 이 김만배가 한마디만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나중에 말을 하면 네. 저는 죽어요 그냥. 음흠. 저는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는 즉시. 야 내가 이제 이 김만배라는 건 드러날 거예요. 네네. 나중에 이제 내 파트너가 누군지. 네네. 그러면 정진상도 잘 알고 이재명도 잘 알고 김용도 잘 알아. 네. 그럼 당신 누가 해줬어? 유동규가 해줬는데요? 네. 그럼 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하면 예. 지금 정리를 하면 김문기 처장은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네. 성실하고 일 예. 잘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망했어요. 예. 저는 그것 자체가 김문기 처장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이 진짜 저 유동규 본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 아니 뭐 박원순 시장은 어디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뭐 산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디 가고 그랬단 말이죠. 네. 하지만 본인 사무실에서 세상을 떴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김문기 처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 나 김문기 몰라 여태까지 한 이야기 그대로 한 거예요. 아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쳤는데 어쨌든 몰라. 그 다음에 내가 김문기 몰라 왜 몰라? 그 사람 하위 직급이야. 그 뭐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높은 성남시장 나 성남시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뭐 도계공의 뭐 처장 뭐 그런 사람 나 몰라 이런 식의 궤변을 강변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피고인 신문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제가 판사라고 하면요, 야 저 사람 저게 말이 되나? 저 사람 이제 사법시험 붙고 그 다음에 뭐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지금 제1당의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역효과가 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재판 한 번 더 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10월 달에 판결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이 이번에 20일 날 이제 그 뭐냐면 오늘 원래 이 증인 신문이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쫄리는지 자기가 주절주절 변명을 해댄 거예요. 네네. 궤변을 늘어놓더래요. 네. 궤변을 갖다가 한 가지 질문하면 한 2, 3분 정도를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네. 특히 오늘 말이 많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계속 예. 믿는 거에 답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궤변이 많았고 예. 또 검찰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이 여러 가지다. 질문을 잘라서 해라.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는 답을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질문 다시 해달라. 질문 다시 해달라. 몇 번을 요구해서 검찰이 화가 나서 질문을 답을 안 한 걸로 하겠다라고 넘어갔답니다. 네. 완전히 검찰과 그냥 진짜 대놓고 싸웠다. 라고 예. 거의 표현하던데. 그래서 오늘 원래 뭐냐면 이 두 가지거든요. 선거법 재판이 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 그거 저기 뭐야 자기가 상향 용도명령 조정. 예 상향 조정한 게 협박받았다. 네네. 국토부 공문. 예 협박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였는데 네네. 오늘 백현동을 못했어요. 하도 이게 늘어져서. 예 이게 늘어졌어요. 예. 이것만 오늘 저 김문기 처장 관련된 것만 하루 종일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결론을 못 내가지고 이거 다음 20일 날 오전에 이제 뭐냐면 백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재판에서 이게 이제 최후 진술. 최후 진술하고 뭐 구형하는 구형하는 거를 구형하고. 오후에 네.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또 이거 그럼 또 늘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했는데 예, 예. 그러지는 않고 20일 날 구형을 하는데 예. 오전에는 백현동 관련 예. 이제 질문 듣고 예 이제 하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을 허위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밑에 사람 위증교사를 부려먹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사람을 막 이용해 먹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팀장과 시장이 패밀리겠냐 모든 게 사람이 그러면 시장하고 패밀리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장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경비 아저씨하고도 패밀리 될 수 있는 거고 예? 아니 시장하고 막말로 수희 아저씨하고도 패밀리 못 됩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이재명의 논리 그다음에 재판장님이 인정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3명의 재판관 있잖아요. 네네. 그 재판관들이 각자 그 형량을 네네. 줘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에 결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 뭐 예컨대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10월 말 한 20일 정도에 판결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한 10월 초나 해가지고 판사 셋이 모여요. 네. 그럼 주심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배석 또 다른 그 배석이 있는데 네. 그 주심이 아닌 배석은 뭐 그냥 눈만 뚜벅뚜벅 뜨고 뭐 이렇게 특별한 그게 없으면 네. 그러면 주심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하고 둘이서 야 이거 그 형량을 얼마를 할까 벌금 1,000만 원으로 할까 징역 1년으로 할까 합의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하고 주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규정이 바꿨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뭐 3명이서요. 네네 따로 이제 그걸 갖다 형량을 정해 갖고요. 네네 그걸 내놓고 나중에 그걸 합산한다. 네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예, 그거는 그냥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는 재판부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네. 어쨌든 그 왜냐하면은 네. 판사 3명 중에 1명은 자기 사건 하기 바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건 때문에 또 한 기일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예.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위증교사 때문에 그래요. 예. 위증교사죄는 결심이 9월 30일거든. 예. 그런데 위증교사죄는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예.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느냐? 예.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위증교사란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은 위증한 사람이 있고 교사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세트란 말이에요. 예. 정혁진, 유동규 이렇게 세트로 예. 세트 메뉴야. 예. 그런데 그 중에 유동규가 다 불어버렸어. 예. 그럼 제가 아무리 빠득빠득 아니라고 우긴다고 한들 예. 제 죄만 제 벌만 늘어날 뿐이에요. 예. 그런데 김진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었잖아요. 네, 다 그 다음에 그 녹취록이랑 파일이랑 다 냈잖아요. 예. 이제 그것만 들어보면 게임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진성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네. 유창훈이에요.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적 부심에서 네네. 그 이재명 풀어줬잖아요. 네. 왜 풀어줬느냐?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무죄라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너무 명백해서. 명백해서. 위증교사는 유창훈도 네. 그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빤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수도 없다. 증거 인멸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속 안 시키겠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염려한 게 네네. 뭐냐면 이제 제2의 김만배가 또 등장할까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저 판사랑 친한 사람 누구야를 찾습니다. 네. 아. 예, 이재명은 네네. 저 판사랑 친한 사람 누구야?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라인하고 연결하면은 저 판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네네. 이거를 찾아가지고 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네. 예, 대법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저기 김만배와 이재명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다 들었고 저는 정말 모든 그거에 응할 수, 과학적인 방법에 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 저는 뭐 최면 마취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말하게 한다든지 뭐든지 다 응하겠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든 뭐든 다 응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다 봤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네. 내용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저쪽에다 엮이면은 이제 큰일 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는 네. 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직선거법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네. 공교롭게 저랑 다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사람 이름은 유창훈 부장판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강규태도 저랑 동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희한하게 저희 동기들이 지금 재판장 1심 재판장 많이 맡고 있는데 중앙에서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네. 네. 판사하는 게 그 판사가 뭐 자기 뭐 잘난 척하려고 판사합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라고 판사 시켜준 거고 20년 넘게 지금 판사 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그 판결의 결과가 상식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상한 것인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판사들 많아요. 네. 뭐 판사 한 3천 명 되고 부장 판사도 뭐 몇백 명 될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거를 잘 알고 그 무게를 갖다 깨닫고 요번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습니다. 뭐 김혜경의 법과를 판단해야 될 판사부터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님들 제발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 지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나.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꼭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저께 벌어진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문다의 끝이 보인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다가오는 6월 9일날 서울 남부지방검찰 그 법원에서 네. 이제 검찰이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이 상직을 통해서 문재인 사위를 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직시키고 한 2억 2천여만 원 뇌물 준 것과 관련되는 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직원, 네. 현재 조국당의 당직자로 있는 친구를 법원이 불러서 증인신문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문재인이 야 당신도 나와서 반대 신문 하려고 하면 해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했다며.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야, 자, 우리 변호사님,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저기 어디지 조국이 검찰에 불러놓으니까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진술 거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에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예. 내가 누구 만나서 내가 누구 만나서 돈 받은 일도 없고, 예. 내가 아닌 말로 우리 내 배우자 말고 예. 뭐 어떤 제3의 다른 뭐 이성과 아하. 내가 뭐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음해를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재판으로 불거지게 되면 예. 내가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 나가서 돈 받은 일이 없다. 내 계좌 까봐라. 여기 어디 저 사람 명의에 지금 입금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된 그 여자 난 알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자기가 정말 지금 죄 없다면은 나가서 예.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리 검찰이 자기들 예. 말대로 무슨 정치 보복을 하는 악마들이라 그래도 예. 없는 무슨 계좌 이체 내역, 예. 없는 무슨 이성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 그건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저가 지금 우리 문재인 일가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죄 하나 없고 떳떳한데 검찰이 정치 보복한다 그러면 우리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죠.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박하겠다. 예. 이게 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이 여기에서 그렇게 매주 얘기하는데 네. 이재명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번도 못해요. 그게 포인트네요. 근데 다른 근데 고소왕이란 무엇으로 고소를 주로 합니까? 그럼 고소왕이라고 들렸는데. 고소왕인데 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은 그렇게 고소왕인데 하나도 고소를 안 해요.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랬어요. 문재인도 고소왕인가요? 문재인. 고소도 많이 했죠. 네. 지난 정권에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고소는 뭐냐면은 자기 비판하는 전담 뿌렸다고 아들뻘인 국민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맞다. 했었던 일이 있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거를 경찰이 숨겨줬어요. 원래 모욕죄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해를 원래 끌어내는 게 더 경찰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하게 하고 되게 감정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경찰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맨날 떠드는 사람이 예. 아들뻘 국민이 자기 비판하는 전단 하나 뿌렸다고 세상에 모욕죄로.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전두환이나 박정희도 그런 거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예, 예.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음. 문재인의 개딸들, 그렇죠. 문꿀 오소리들이 가서 엄청 댓글해서 다구리하고 하니까 문 대통령 기자들이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했더니만 그거 뭐 양념이죠? 네. 했는데 정작 자기한테 지금, 칼날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고소, 네, 너 고소하고, 고소, 네, 너 고소. 그리고 뭐 지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문대인 씨가 저 말을 참 자주 써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문준영이도 그렇게 했죠. 네, 참지 않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참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치를 안 먹나? 그건 잘 모르겠으면 참지 않겠다는 말을 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거의 뭐 엔딩 게임 들어갔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참지 마시고 네. 나와서 논리와 팩트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뭐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는 노무현 건데 그렇죠. 저작권 받고 한 건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식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만 뭐 어디 누구한테 호소하고 결집시키고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음주운전 지금 의혹이 있으면 불면 그만이지. 그렇죠, 예. 왜 측정기는 거부하고 왜 저 차는 안 잡냐. 그리고 나 이거 무슨 국가 유공자 무슨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참. 그냥 측정기 우리 불면 되지. 양산에 있는 양산박 산채에서 네. 잊지 마시고 좀 나오셔가지고 좀 네. 떳떳하게 좀 밝혀도 주시고요. 네. 그냥 그 앞에 있는 윤건영이 앞세우지 마시고 직접 네.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네. 좀 네. 당당하게 좀 국민들한테 한 소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더욱 황당한 것은 우리 조국이 네. 국기는 김정숙이 사저에서 나와가지고 뭘 은행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사저에 있는데 극우 시위자들이 많아가지고 직접 은행대 못 가고 아니, 지인한테 잠깐. 현금 5천만 원 근데 보따리 줘가지고 심부름 시켰다는데 그 시점이 이게 언제입니까? 뭡니까, 아니 이게? 잠깐만 근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 원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네. 조선일보 보도는 그걸 준 시점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건 거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잠깐요. 근데 청와대 직원이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윤건영이를 통해서 그 조국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게 청와대가 있을 때가 아니고 퇴임한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직원도 사실은 청와대 경호원 직원 아닙니까? 그것도 경호원은 이상하잖아요. 파견 직원이니까 그것도 음.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 공무원한테 5천만 원 그 돈이 출처가 뭔지도 지금 의심되는 돈을 심부름했다. 네. 청와대도 아니고 자기 집 양산박 산책에 있었다고 하면은 딸 불러가지고 주면 되고 그 돈 제대로 주려고 하면은 왜 현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극우 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극우 단체라는 표현도 웃기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예. 문 대통령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극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용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극좌 빨갱이들입니까? 예. 아니 그 중에서 저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극우라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극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일개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의혹을 규명하라. 예. 이거는 지금 언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한겨레 경향도 의혹은 해소하고 네. 검찰은 근거 없는 어떤 그 과도한 정치 공격은 하지 말기라고 하지. 그러면 문 대통령 의혹이 많으니까 나와서 규명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게 이게 극우입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가장 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시위인 거예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극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가 극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이런 논리를 하면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 털 것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빨갱이라고 극좌 빨갱이라고 해야지. 극좌 빨갱이라고도 그러면.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극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참 좋은 대통령이었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의혹은 조금 해소를 하시라라고 한겨레나 경향 논설위원회 쓰면은 그 사람도 극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보면은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을 다 극우로 몰고 네. 있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앞으로 민주당 반대하는 이런 논리로 하면요 앞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극좌 빨갱이라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저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의도적으로 지금 여사가 정말 그때 돈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를 일부러 극우라는 극단적인 말을 써가지고 호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거죠. 이거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2022년 8월 21일 날 MBC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 네. 가까이서 얘기해서 밤잠도 못 자겠다라고 네. 호소를 하니까 네. 시위 호소인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청와대 경호처가 문 대통령 사저 문재인 경호 사저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구역 경비구역을 300m까지 확대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300m 가까이 못 가고 300m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가지고 돈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직접 못 나오고 거기에 있는 용산 경호처 직원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 가장 이 조국 씨의 주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산 사저에 예. 5천만 원 현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 요즘 우리나라에 집에 5천만 원 현금을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이상해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전체로 5천만 원 아니 집도 많지 이 않아요. 사람들 맨날 떠드는 게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회수하자 난리치는 사람들이 네. 아니 5천만 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기준에서는 큰 돈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이 볼 때 집에 5천만 원 현금으로 두고 있고 예. 그거 딸한테 그러면 지금 논리는 뭐냐면 원래 극우단체 시위가 없었으면은 예. 김정숙 여사가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현금을 은행에서 송금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은행에 송금하러 갈 때 예.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현금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없어요. 그것도 더 이상하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행에 가서 대통령 전직 영부인 사람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5천만 원 현금 만약 지금 조국 씨 말을 근거로 따져 보면 극우단체 시위가 없고 평온했다. 그럼 이제 여사가 지금 조국 씨 주장에 따르면 은행에 가서 송금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은행 직원한테 딱 보자기 풀면서 이거 입금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그 은행에 소문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네. 변호사님? 진짜 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씩이든 500만 원씩이든 가서 ATM기에 넣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모르죠.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러려고 했다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대통령 부인이 예. ATM 가가지고 이걸 계속 집어넣고 강남 복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한 건지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왜
5천만 원 현금이 그러면 집에 쌓아두고 계셨다는 것인데 네. 그렇게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면서요? 네네. 그런 분이 5천만 원을 그렇게 은행에 집에 쌓아두고 그러면 그리고 5천만 원 출처는 뭐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뭐지? 네. 어디서 그렇게 5천만 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에서 보유를 하시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갔나?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어떻게 가요. 구구단체의 구구단체는 시위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어? 돈 갖고 나가기가 어렵다면 그 돈은 어떻게 들어갔나? 누가 갖고 온 건가? 네. 그리고 또 하나 5천만 원 말고 양산박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은행에 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은행에서 여기 오기도 어렵잖아. 그렇죠.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논리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돈이란 건 은행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분이 김성규 여사가 5천만 원을 마련한 것도 아마 은행에서 마련했을 텐데 돈을 뽑을 때는 그러면 구구단체 그렇죠. 시위 없었나?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은행에서 안 나왔다고 하면은 관복권 내지 검은 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더군다나 보자기에 썼다 그러잖아요. 수표도 네. 아니고 보자기에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도대체 이렇게 집에 갖고 있다가 예. 구구단체가 뭐 나를 해꾸지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그 청와대 직원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청와대 직원은 해꾸지 안 당하나?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한테 그거 시키는 것 불법적인 것 지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 직원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 보자기에 싸가지고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 가가지고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 직원은 뭘까? 지금 차를 그 집에 돈이 있었을 것이고, 음흠. 그럼 그 집에 돈을 여사한테 보자기에 싼 걸 받아가지고 예예. 뭔가 차를 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예예. 과연 이 청와대 직원이 누구인지 음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예, 예. 상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누가 봐도 나중에 이거 돈 세탁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저렇게 굳이 했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요. 네. 와, 난 정말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제가 안 가는데. 만약에 정말 여사가 그런 상황인데 딸한테 뭐 진짜 자기가 정말 갖고 있던 자신의 순수한 돈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제가 폰뱅킹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그거 아마 경호 직원을 썼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 경호 직원 젊은 사람들이면 네. 그 경호 직원한테 물어보고 네. 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폰뱅킹 뭐 심어줘 네. 이거 좀 만들어줘 그렇지. 요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그 청와대 직원 어차피 시키는 건데 네. 보자리 해가지고 청와대 직원 그렇게 그 먼 곳에 있는 그 친구 A 씨한테 갖다 줘야 되고 네. 또 이런 걸 하느니 그 직원한테 야 요거 전화기 좀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려줘 하면 그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네. 되게 신기한 게 네. 사실 그 이재명도 지난번에 네. 그 선거 나올 때 기탁금을 집에 있는 현금으로 해가지고 썼다고 하고. 네. 그리고 마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웅래도 네. 집에다가 네. 현금으로 그러니까 다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도 대통령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거를 현금으로 네. 아니 이재명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건 바보라고 해놓고 왜냐하면 네. 이자도 안 붙고 돈이 일하게 해야지 네. 그걸 5천만 원에 그냥 장롱에 쌓아놓는 사람이 세상에 보통 사람 중에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세상에 청와대 직원을 시켜갖고 굳이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예. 그 친구가 보내면서 지금 또 하나 논리가 만약에 이게 무슨 수상한 돈이고 뭐 이를 숨기려고 그랬으면 왜 김정숙 이름을 넣었겠는가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친구 이름 근데 옆에 그 친구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정숙에서 얘기하듯이 봐라 내 이름 넣은 거 보니까 내가 떳떳하게 보냈다. 요건데 거꾸로 네. 야 해가지고 좀 보내라고 했는데 5천만 원이나 보내려고 하니까 친구가. 혹시나 나중에 친구가 무서웠던 거지. 5천만 원을 보내면 5천만 원까지는 추적이 안 됩니까? 5천 아니에요. 어떻게- 1,000만 원만 넘으면 옛날엔 2천만 원인가 했다가 지금은 네. 1,000만 원만 넘어도 FIU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덜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혹시나 이 돈 검은 돈 아닌가 나중에 추궁 당할까봐 자기 이름은 나오니까 옆에다가 김정숙 넣었다고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거는 김정숙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예, 자기 보호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또 오히려 더 크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들어보는 거죠. 예. 아 이거는 내가 떳떳해서 집어 넣으라고 했다는 김정숙 쪽 주장과 예. 그 뭐 검사 쪽에서는 예. 아니다. 그 친구분께서
내가 내 돈도 아닌데 괜히 내 명의로 그냥 풍금했다가 네. 내가 나중에 덤터기 쓰면 어떡하나 네. 해서 그 사람이 집어 넣은 것이다. 아. 자, 그럼 검사 말하고 우리 김정숙 여사 그 변호사 말하고 판사 입장에서 어디 쪽에서 손을 들어줄까요? 결국 전후 사정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김정숙도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왜 그랬냐 얘기를 네. 하고 그걸 입금해낸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네. 또 그걸 전달해는 사람한테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서로 입 맞추기 전에 빨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듣기로는 아마 A 씨가 실수로 집어넣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근데 제 상식적으로는 그 친구 A 씨 예.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 5천만 원 내 돈도 아닌데 예. 이 서류상 내가 넣은 걸로 되면 나중에 내가 그렇죠. 무슨 내가 이거 무슨 수사나 아니면 세무서에 추궁을 받게 될지 그렇죠. 모른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뒤에 진짜 이 돈의 소유주는 김정숙이었다라고 김정숙이다. 내가 적는다. 면피하기 이게 위해서. 사람이 자기 보호를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면 그렇죠. 예. 그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상식과 어떻게 보면은 법리에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타인의 명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명의를 사실상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융실병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보이스피싱 할 때 네. 인출책, 네. 명의 빌려준 책 이거 다 금융실명법하고 네. 전자금융거래법 다 위반으로 해서 다 기소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거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김철 씨 당연하죠. 김정숙 친구쯤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무엇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숙 친구 때문에 전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김정숙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정숙이 내 이름도 넣어줘. 네. 그렇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김정숙의 친구분 네. 유동규 본부장님 잘 보시고 진짜 지금 김정숙 친구분 저분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제 딸들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검찰이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지금 물어본 거 아니야.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거는 예. 판사도 이거 뭔가 수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수색해라라고 허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색하면서 당신 이거 5천만 원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여기 김정숙이라고 적혀있다. 김정숙이 해서 자세히 내역을 얘기한 거 아니야. 보자기에 그렇죠.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이 나한테 와서 나는 정숙이가 나한테 연락해서 좀 넣어줘 해가지고 했다. 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그 친구 A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없이죠 그랬다는 걸 얘기한 것 같고 예. 마지막 남은 거는 그 이름이 왜 들어갔나? 이거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식적으로는 친구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김정숙이 시키지 않았는데 넣었다. 네. 이랬을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둘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분이 무통장 입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입니까? 무통장 입금으로 네. 하면서 그것도 의미가 썼을 뭔가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무통장 입금하면서 ATM기에 계속 넣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은행 직원한테 가서 네.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그러니까 직원으로서는 ATM으로 하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5천만 원이다. 하긴 5천만 원이니까 수십 회 해가지고 그게 넣을 수도 있었겠네. 근데 저거 5천만 원 그렇게 넣는 거 쉬운 일은 아닌 쉬운 것 일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야, 정말 까면 깔수록 네. 그리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해괴한 지점으로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왜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어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자꾸 꼬이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실제 이뤄진 일과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설명하는 거 사이에 거리가 너무 크고 예.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어떻게든 감추거나 호도하기 위해서 예. 계속 이제 상황을 지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강한 추정. 그렇죠. 자아내기에 충분한 예. 지금 강한 추정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벌써 10시 5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네, 네.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됩니까? 김혜경 법카 유형 요거 한번 딱 하나만. 예, 네. 이거 소탐 대실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말 되네요. 네. 그거 지금 어제 조사를 했는데 네. 검찰이 하나도 안 밝혔어요. 조사하러 갈 때까지 철통 보안 지켰는데 네. 그때 밝혀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김혜경이 이재명이 이 추석 밥상에 일부러 제물로 올리려고 추석 앞두고 불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찰이 완전 가짜 뉴스 하고 있네라고 했다며요. 네네네. 그렇죠. 네.
김혜경이 가가지고 네. 2시간 만에 이제 묵비권 하고 나온 네네.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너무나 똑같아요. 예. 지금 타이스타 관련해서도 사위도 그렇고 네. 관련 소환돼서 줄줄이 그때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전부 다 묵비권이에요. 지금. 음. 사위 3번 불렀어요. 예. 세 번 다 지금 묵비권만 했어요. 최근에 그렇죠. 임종석 조국까지 올라갔어요. 음. 다 묵비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지금 똑같이 다 묵비권입니다. 네. 이거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 어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자기들이 우리 국민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검찰이 정치보복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럼 가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묵비권을 하죠? 신기하네요. 아니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을 검찰이 받았다고 들이대면 예. 나는 내역 까고 내 통장 봐라 어디에 그 사람이 준 돈이 있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왜 묵비권을 행사하는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답니다. 예외가 없어 네, 여기는. 그래서 우리 김혜경의 이른바 묵비권 전략 이 법조인으로서 왜 저런 전략을 썼든지 그리고 이게 재판이라든가 앞으로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걸로. 짧게 할 수 이거는 벌써 사실 빼도 박도 못하죠. 네. 빼도 박도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5차례인가 계속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우린 조사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서면이라도 한번 내주세요. 변호인 의견서라도 네, 내주세요. 네. 하니까 이제서야 우리 지금 나가서 조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조사를 하죠. 왜 그동안은 뭐 그냥 여유 있게 버티고 쌩까다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 나오게 된 겁니까? 결국 정치적 맥락에서는 8월 10일 날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나갈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또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네. 그건 8월 10일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 지금 쌩까다가 지금 9월 6일이니까 한 달 동안 생까고 있다가 네. 이제 부르니까 이제 당신 안 불러도 그냥 그 기소할 테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근데 그 하는 얘기는 소리. 뭐냐면 기소를 피해 보려고. 그렇지. 그럼 기소를 피해 보려고 하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듣기로는 또 가서 다 묵비권 했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름 준비해서 갔는데 예. 검찰이 그런 준비한 내용 갖고는 도저히 예. 상대도 안 되게 다 지금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조명현 씨 정말 우리 공익 제보자 의인입니다. 요 관련해 하나만 여쭈면 조명현 씨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아하.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다 확보를 하고 있더라. 네. 그럼요. 네. 저희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들한테 듣는 것과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서 조사 참여를 해보면은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의뢰인이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거하고 네. 실제로 이제 검찰의 추궁에 그렇죠. 실토하는 내용이 다르죠. 진짜 그럴 때 정말 당혹스러운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거의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사안도 네.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딱 제시를 하니까 본인은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는 거죠. 네. 요즘 벙어리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꿀먹은 언어 장애. 언어 장애인. 네, 그렇게 얘기하죠. 꿀먹은 언어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죠. 네. 말은 본인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입이 딱 막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준비해 간 것보다 쉽게 말하면 공부해 간 것보다 훨씬 어렵고 그렇죠. 힘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네. 결국 답안지를 백지로 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진실의 문이 딱 열리니까 거기에서 우리 말로 요즘 네. 아닥되는 거죠. 아닥. 네. 아닥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의도적인 묵비가 아니고 예. 묵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정말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저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그냥 네. 무조건 아닥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최소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 거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뭐 굉장히 앞으로 염려 마시고. 염려가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또 네. 이제 팁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김혜경의 시간을 넘어서 이재명의 시간이 앞으로 다가온 거죠. 그죠. 이제야말로 이재명의 시간이죠. 그렇죠. 네. 이 제명이 다 해가는데 빨리 나와야죠. 예. 하여간 저는 뭐 어제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 지킵니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본인이 아무 죄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네. 국민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가서 검찰에서 입증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니 먼지떨이니는 아닙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측정기 들이댔는데 왜 뭐 나만 왜 잡냐 이건 아니죠. 측정기 불어서 음주 안 했으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네.